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부를 보니까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전에 다 공부하셨던 분들 있을 것이고 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 3, 4월달 동영상을 좀 들어보셔야 돼요. 같이 따라오진 아마 못할 겁니다 아마. 자, 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자, 정책심의위원회 보면, 자, 이 심의위원회 있죠? 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심의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 어디에다가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랬죠? 자, 일단, 뭐를 갖다가 심의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해서. 자, 여기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뭐다? 공인중개사. 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개업자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정책심의는 어디다 둔다? 국토교통부에. 자, 둔다, 둘 수 있다. 예, 둘 수 있다라고 했었죠. 둘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회 구성 운영대원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아니고 뭐다? 대통령령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심의사항이 있었죠? 심의사항은 공중변손 이겠죠. 자, 공인중개사, 자, 공짜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 자, 중짜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중개업 육성, 그 다음에 보수 변경, 변자에다가 변경 있죠? 변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자, 네 가지가 심의사항이에요. 자, 다시 한번 공중변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 현상, 그 다음에 또 중개업 육성, 그 다음에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심의하건데 이때 시도지사의 준수 의무가 있었죠. 시도지사 뭐를 준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뭘 심의한 것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죠. 자,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해서는 어떻게 된다? 누구는 따라야 된다?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시도지사 따라야 한다. 자, 중개업 육성에 관해서 보수 변경에 관해서 이건 따라야 될 사항이 아니죠. 뭐에 대해서만 따라야 될 사항이다? 예, 시험 등에 관해서. 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분만 따르면 된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틀려요? 예, 그것도 틀리죠. 심의한 사항을 모두 따르는 건 아니다. 시험에 관해서만 따르라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성은요. 자, 위원장 일명을 제외한 뭐라 했죠? 제외한이 아니고 뭐라 한다? 포함한. 자, 제외한하면 틀립니다. 포함한 몇 명 이상? 7명 이상, 그 다음에 11명 이내 위원으로서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함을 제외로 하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7명 이상 요거를 빼면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서 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냐? 최소 인원수가 있었죠? 몇 명 이상 있어야 돼요? 7명 이상은 있어야지만 됩니다. 요게 빠지면 틀리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이 된다 그랬죠. 자,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하면 틀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다 틀립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원회 임기는, 자, 위원은 어떻게 된다? 몇 년이나 임기? 2년이나 돼. 사임 등으로 새로 위축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회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게 보궐위원이죠? 보궐위원회 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하고요. 자, 그 옆에다가 연임 X 이렇게 한번 써놓으세요. 연임 X.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위원은요, 연임할 수 있다, 없다? 네, 연임할 수 없다.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는데 공제운영위원회 있었죠? 자, 공제운영위원회 부분에서는 여기 이제 협회 부분에 나오죠? 그건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되고요. 그 위에다가 여기서는 요약집에는 빠졌지만 하나 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위원회 대상. 자, 위원은요. 그 위에 저기 빈 공간에 한번 살짝 써보세요.
위원 이렇게 해놓고 위원 해놓고 자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공무원 위원 빈 공간 위에 빈 공간에 한번 써보세요. 위원은 대상이 국토교통부 몇 급 이상? 4급 이상, 5급 이상이 아니에요. 4급 이상 공무원. 그 다음에 부교수 이상. 부교수. 자, 일단 4급 이상 공무원, 컴마 해놓고, 그 다음에 부교수 이상. 대학의 부교수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뭐,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자, 협회 추천이라고 하나 더 써놓으세요. 협회 추천. 자, 그러면 이제 위원회 대상, 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대상은 뭐가 된다? 일단 국토교통부의 몇 급 이상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어요? 4급 이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교수 이상, 그리고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협회 추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하는 부분을 볼까요? 자, 제척은요, 배제시키는 거라 그랬죠? 제척은 배제시키는 거고, 기피는 어떻게 돼요? 배제를 요구하는 거라 그랬죠. 자, 일단은, 자, 제척은 배제하는 거, 기피는 배제를 요구하는 거, 빼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회피는, 그 다음에 회피는요, 스스로 빠지는 거라 그랬죠. 자, 개념 여러분들이 일단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제척, 다음 사회단을 될 때, 이제 제척된다 그랬습니다. 배제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원과 안건의 당사자가 뭔가 좋은 관계라 그랬죠? 위원과 안건의 당사자. 그래서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 되거나 자, 그 다음에 또 이 공동관리자, 공동의무자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안건의 당사 친족이었던 경우, 진술, 증언, 자문, 조사, 연구, 용역했던 사람들이나 대리인, 대리했던 사람. 그러니까 뭔가가 관계가 좋은 관계라면 자,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위원이 그 안건에 대한 의결에서는 배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척된다 그랬고요. 자, 기피는요, 빼달라고 요구하는 거랬죠. 자, 누구한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심의위원회. 자, 위원과 안건의 당사자가 관계가 안 좋을 때요. 그래서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누구한테 심의위원회에 뭐한다?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쟤 좀 빼주세요라고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때 기피 신청은 심의위원회 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로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아까 의결사항이 있었죠? 심의사항, 공중변선 여기다가 기피 신청할 때 이것도 하나의 의결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회피는요, 스스로 빠지라. 그러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는데 어떤 사유일 때 스스로 회피해야 돼요? 제척 사유일 때. 자, 제척 사유일 때 스스로 회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척 사유일 때. 자, 그러면 만약에 제척 사유되는데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뭐 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 자, 누가 해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위원에 대한 임명이 조건자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위원장의 직무. 자,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그랬죠. 심의위원회 대표합니다. 업무 총괄해요. 그 다음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했을 때는 위원장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그랬습니다.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랬죠. 부위원장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럼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공제운영위원회 있었죠. 공제운영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부위원장 제도 없고 미리 지명한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회의를 통보하게 되는데요. 회의 소집하려면 며칠 전까지 통보한다 그랬어요? 7일 전까지. 긴급한 사안일 경우는 전날까지 가능하다 그랬고요. 전문가 의견 지수를 들을 수도 있고 간사 한 명을 두는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그랬죠. 대략 이 정도면 공인중개정책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자, 넘어갑니다. 그럼 중개 대상을 보죠.
자, 중개대상물 하면, 자, 중개대상물은 뭘 중개대상물이라 한다? 예,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그 다음에 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었죠. 자, 그러면 일단 보죠. 토지, 그 다음에 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있었고요.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또 임목 있었죠.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다음에 또 공장재단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5가지 중개대상물, 요거는 무등록업자를 구분짓는 규정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등록한 사람이, 등록한 자를 뭐라 그래요? 등록한 사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람 뭐라 그러죠? 네, 개업중개사. 그러니까 등록한 자가 한다면 적법한 행위가 되는 거고요. 등록 안 한 자가 이것을 갖다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네, 네, 무등록,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가지를 일반인이 중개를 해줄 수 있어 없어요? 중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계속적, 반복적, 아니라면 계속적, 반복적이라면 무등록이죠. 근데 어쩌다 한 번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라면 일단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뭐는 못한다? 중개업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거를 계속적, 반복적이라면 무등록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등록업자를 구분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때 토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대토권. 토지는 일필지 일부 전체 다 중개대상물이다. 이건 기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자, 대토권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자, 대토권은 어떻게 돼요?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아직까지 실체가 없다 그랬죠? 대토권은 뭐예요? 대신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수용당했습니다. 이제 수용당했으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보상금 받는 대신에 다른 지역 토지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토지를 받겠다고 한 그 자체 권리일 뿐 아직까지 어떤 지역에 토지를 줄지 모르는 거예요. 실체가 확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자체, 그거는 뭐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그러면 건물 있죠? 자, 건물이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조건. 건물이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민법상 건물이어주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교재에 판례하면 나와 있을 겁니다. 세차장 구조물 부분에 이미 나와 있어요. 민법상 건물이어준다. 민법상 건물이라면 조건이 어떻게 되죠? 기둥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면 3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민법상 건물해주면 된다. 만약에 민법상 건물이 아니라면 이때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민법상 건물이 아니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세차장 구조물. 자, 기둥은 볼트로 채워져 있고요. 세면은 천막이나 유리로 둘러쳐져 있고 지붕은 판넬로다가 얹어져 있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죠. 이거는 민법상 뭐가 아니다? 예, 건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안 된다?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한다. 라는 판례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판례에 있는 이 세차장 구조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갑자기 또 법정지상권 나오니까.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마찬가지로 민법상 건물이어야지만 됩니다. 민법상 건물 조건이 돼야지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세차장 구조물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구분해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기둥도 없고 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가 된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이걸 뭐라 하냐면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뭐죠? 분양권.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은 어떻게 된다?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이다. 그래서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입주권이 있었죠. 입주권이 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당첨권이 있었고요. 자, 당첨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자, 도정법상에 뭐 있었어요? 입주권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2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단순한 당첨권. 이거는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분양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죠. 자, 이거는 앞으로 분양계약 체결되지 않을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저 분양신청에서 당첨이 되면 종이쪽지 하나 날라오는데 받아보신 마음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며칠까지 뭐 분양계약 체결하라 뭐 이런 게 날라옵니다. 바로 그 상태, 그거 상태예요. 그거는 이거는 뭐든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그런데 도정법상의 입주권. 자, 분양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동호수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정법상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도정법상 입주권은, 자, 도정법상 입주권은 뭐예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분양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동호수도 특정되지도 않은데 이건 왜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이미 들어갈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죠. 자, 동호수 추첨이라든가 분양계약은 하나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거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재개발 지역이 있었죠? 재건축 재개발 지역. 여기 보니까 이게 재개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 건너편에. 자, 내가 지금 여기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헐고 여기다가 뭐 져요? 지금 아파트를 짓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택하죠. 너 보상받고 나갈래? 아니면 아파트 들어올래? 선택하죠. 자, 그럼 보상받고 나가면 이제 끝인데 아파트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조합원 분양분이죠. 자,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한다? 조합원 분양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합원 분양분은 아직까지 동호수도 특정되지 않았고 분양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들어갈 것이 어떻게 돼요? 확정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와 관련된 판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 그 10페이지에 주요 판례 밑에 동그라미 3번. 1번과 2번은 이미 했어요. 3번에 보면 그런 내용 있죠?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첨이 대상으로 정해지는 제대로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을 확정해주는 절차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연히 보장되고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옆 페이지에 같은 판례입니다. 같은 판례인데, 자, 전체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목적물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뤘다면, 그럼 결국 이건 뭐야? 조합원 분양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까지 여러분들 일단 같이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밖에 토지정청물이 있었죠. 이때 그 밖에 토지정청물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수목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수목의 집단 요거는 일단 중개대상물 이해 아니에요?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일단 요것만 아닙니다. 수목의 집단 자체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예, 요거는 이 자체는 일단 아니다. 여기다가 뭐가 하나 붙어야지만 중개대상물이에요. 예, 명인방법이라는 것이 꼭 붙어야 돼요. 그냥 수목의 집단하면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여기다가 뭐가 명인방법이라는 것이 꼭 붙어야지만 돼요. 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명인방법을 갖췄다면 어떻게 돼요? 공시가 이루어진 거죠. 공시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은 판례상 뭘로 본다? 부동산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일단 뭡니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명의보가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 다시 한번. 그냥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 아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뭘 붙는다면 명인 방법이라는 게 붙는다면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보죠. 자, 임목은 어느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자,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나무를 마는 거 등기하는 거라 그랬죠. 자, 여기에 산에 있는 나무 수종 수량 불문한다 그랬습니다. 일필지 전체 일부 불문한다 그랬습니다. 전체도 되고 일부에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무를 등기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무를 등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해줘야 돼요? 시군에 가서 시군에 있는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것이 있죠. 자, 임목 등록 원부. 자, 임목 등록
원부에 뭐 하고 나서 등록을 하고 나서 그 등록된 임목을 뭐 한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려면 여기다 등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등기는 어느 법에 있다? 등기 절차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에 있어서 특별법이에요. 등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 절차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관련 규정이 없을 때는 뭐를 준용한다?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해야 된다.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등기를 하게 되면 임목이라는 하나의 물건이 생기고 여기에 무슨 권리가 생긴다? 소유권이 생기죠. 자, 그럼 소유권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위에 나무에도 생기고 밑에 뭐가 있어요? 예, 땅에도 소유권이 있죠. 나무와 그 다음에 땅에 모두 뭐가 생긴다? 소유권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도 소유권 생기고 여기도 소유권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임목과 토지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뭐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 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제 달라졌을 때 임목 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상권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무를 심을 때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나무가 아니고 토지를 임대차거든요. 그럼 임차권이 있겠죠? 자, 이런 임차권과 이런 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런 권리는요, 이 나무에 뭘 설정했을 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런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을 해제할 수 없어요. 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임목 등기를 해놓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 나무에 뭐를 설정하라 그랬어요? 보험을 들어라 그랬죠. 자, 저당권 설정할 때 뭘 들어라? 보험을 들어라. 왜 보험 들어라 그랬어요? 보험 들은 이유? 산불날 염려가 있다 그랬죠? 불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당권을 설정한 이 임목을 벌목해서 여기다가 한 킬기다가 쌓아놨습니다. 요 벌목한 임목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예, 미친다라고 했었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자, 그러면 이때 저당권에 미치는 요 임목을 자,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어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무슨 경매예요? 예, 임의경매죠. 자, 근데 임의경매 이 경매는 저번 주에 배웠죠. 자, 임의경매 전제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전제 조건. 일단 피담보 채권이 존재되고 이행기가 도래되고, 즉 갚을 날짜가 왔는데 이행지체 갚지 못하고 있죠. 그때 뭐가 된다? 경매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유. 네, 손실 염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썩을 염려도 있고요, 손실 염려도 있다 그랬죠. 제가 아마 옛날에 제 시골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시골에서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벌목에 쌓아놓거든요. 밤에 가서 한 통씩 갖고 와요. 집에 뗄나무를 갖고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손실 염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때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을 때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대금을 못 받는다 그랬죠. 이행기가 도래될 때까지 공탁을 해놓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임목과 관련된 부분. 자, 일단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어디다가 기재되냐면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가 기재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적으로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업재단과 광업재단,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공장재단이 있었죠? 공장재단.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이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어느 법에 의해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광업재단 저당법이 있었죠? 저당법. 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이 법 이름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법 이름 다 있죠? 옆집에. 자, 저당이라는 문구가 있죠? 자, 이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당이 주목적이다.
법 이름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자, 광업은 광산과 관련되고 제가 공장 갖고 예를 계속 들었을 겁니다. 아마. 자, 공장 건물이 있고 밑에 공장 용지가 있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계기구 설비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무채재산권이 있다 그랬죠. 뭐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 있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앙권, 공업소유권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가지고 뭐를 만든다? 재단 목록을 만든다 그랬어요. 이 재단 목록을 만들어서 이것을 뭐 하게 된다면? 등기를 하게 된다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뭘로 취급한다? 부동산으로 취급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단 목록 만들어서 등기해 놓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재단 등기해 놓은 이유는 뭐가 목적이 된다? 저당이 주 목적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렇게 재단 등기해 놓으면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그랬죠.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뭐도 못한다? 강제 집행. 개별적으로 경매도 못 들어간다 그랬죠. 자, 경매도 강제 집행도 못 들어가고 처분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압류나 가압류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죠.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재단 등기를 놓으면 반드시 저당권을 설정하라 그랬어요. 몇 개월 이내? 네, 10개월 이내. 자, 저당권을 반드시 설정하라. 10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라 했습니다. 만약에 10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재단 등기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자, 그래서 재단 등기, 왜 재단 등기 효력을 소멸시켜요?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무를 안 갚을 목적으로 아예 덩치 크게 했다 묶어놓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 재단 등기 효력을 소멸시킨다. 10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단 등기를 하는데요. 여러 개의 공장을 한꺼번에 재단 등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공장, 여기 있는 공장, 여기 있는 공장을 묶어서 제가 이제 라면 공장, 농심라면 있죠. 왜? 농심라면 공장이 우리나라에 한 3개인가 4개가 있어요. 가까이에는 저 안성인가에 있거든요. 안성인가에 공장 하나 있고 창원인가에 공장 하나 있고 청주인가 어딘가 저쪽에도 공장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면 공장, 농심라면이라면 라면 공장을 여기 거, 여기 거, 여기 거를 모두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나의 재단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공장을 하나의 재단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제가 지금 농심라면 얘기를 했지만 공장 소유자가 달라도 서로 합의가 되어 있다면 A 소유권, B 소유권, C 소유권 해가지고 묶어서 하나의 재단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공장을 하나의 재단으로 등기를 했을 때는 이때는 어떤 경매 시에 뭘 할 수 있냐면 개별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자, 개별 매각이란 뭐예요? 따로 파는 거죠. 여러분들 저기 일괄 매각과 일괄 매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개별 매각이 있어요. 자, 일괄 매각은 한 사람에게 자,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파는 걸 뭐라 그런다? 일괄 매각이라고. 개별 매각은 뭐죠? 따로따로 파는 거죠. 자, 이건 이제 하나로 경매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사건은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인데 물건이 3개죠. 3개를 쪼개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는 물건 번호가 나옵니다. 여기 물건이 3개 나오죠. 3개 물건 번호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개별 매각뿐만 아니라 일괄 매각뿐만 아니라 개별 매각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교재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11페이지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나오죠. 자, 재단 목록 만들어서 등기한다 그랬죠. 재단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요. 목록이 기재된 사항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부분을 한번 정리해봐요.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 권리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뭐 환매권 이런 것들이 중개를 해줄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2페이지를 보죠.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거. 자, 보죠.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부적으로 하나씩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큰 틀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일단 사적 거래가 뭐다? 불가능한 거. 자, 그 다음에 또 개입
개입 여지가 없는 것. 그 다음 뭐 있었어요? 이 법령에서. 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것. 정하지 않은 것. 이렇게 여러분들 요약집에는 세 가지로 분류시켜서 나올 겁니다. 자, 보죠. 사적 거래가 불가능하다. 누구과요? 그럼 사적 거래가 불가능하면 네, 국공유재산이에요. 자, 국공유재산의 대표적인 게 뭐 있죠? 국유나 공유재산 대표적인 거, 행정재산, 보존재산 이런 것들이죠. 시청, 구청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국가 뭐 행정청사 뭐 이런 것들.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일단은 이건 사적 거래 자체가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존재산, 보존재산으로서는 뭐가 있어요? 문화재 있죠, 문화재. 자, 여러분들이 다 가봤던 뭐 창경궁, 뭐 뭡니까 덕수궁 뭐 이런 것들, 경복궁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숭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다 누구 소유? 국가 소유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기 보죠. 불국사라든가 해인사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될까 안 될까요?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예, 됩니다. 자, 불국사 해인사는 전통 사찰이죠. 이 전통 사찰은 국가 소유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 소유다? 예. 종교단체 소유죠. 그래서 대신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 받아야 돼요. 대표자의 승인서 첨부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서 규제에서 잠깐 한번 배웠을 겁니다. 허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허가 받으면 처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대상물 해당이 되는 거죠.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다 중개대상물 못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본전재산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유로 귀속되는 거 있죠. 바다, 바닷가 뭐 이런 것들. 자, 바닷가가 뭐예요? 바닷가. 빈지. 예. 빈지는 이거는 일본식 표현이에요. 이 빈자가 우리나라 잘 안 쓰는 물가 빈자를 쓰는데 잘 안 쓰는 용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바닷가가 참 좋아요. 이제 빈지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호수에도 빈지가 생기죠. 왜? 예, 그래서 빈지는 이제 거기까지 확장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바닷가라는 걸 많이 쓰는데 바닷가는 최대 뭐예요? 만조 위까지. 그래서 요 사이가 뭐른다. 쭉 바닷물이 빠졌다가 들어온 요 사이를 뭐라 그러죠? 바닷가라 그러죠. 이거 옛날에 사기 많이 쳤죠. 네, 물 빠지면 내 거고, 예, 그 다음에 물 들어가면 국가 거고. 여러분 이제 코미디언 중에서 한무라는 사람 있죠, 왜? 그 사람이 이제 텔레비전 나와서 그때 뭐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한창 잘 나갈 때, 그 뭐 돈을 갖다가 갈퀴를 긁을 때랍니다. 그때 누군가가 땅 사라 그래서 샀더만 이런 땅이래요. 그래가지고 물 빠지면 내 거고, 물 들어가면 국가 거고. 자, 뭐 실제로 이런 지금은 이런 사기는 안 당하지만 3, 40년 전에는 이게 실제로 사기의 대상이 됐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땅을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 허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공유수면에 해당되거든요. 개인이 이렇게 해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 받아서 매립했습니다. 이거 중개대상물 해당될까 안 될까요? 해당? 예, 됩니다.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는 순간에 이거는 개인 땅이 돼요. 허가를 받는 순간에 이거는 물론 이제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 빼고 개인이 매립 허가 받아서 한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 개인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개대상물 해당된다. 자, 어쨌든 바닷가 일단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천, 그 다음에 도로. 자, 하천이나 도로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자, 하천은 국유하천이 있고 공유하천이 있죠. 요즘은 이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이제 갈라지는데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편입되게 되고 나머지 편입되지 않은 것은 사적으로 하천도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사적으로 등기하는 것은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이 국유하천, 지방하천을 뺀 나머지 이는 일단은 중개대상으로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들 공도라 그러죠. 도로 이거는 중개대상으로 기본적으로 되지 않죠. 그런데 지목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사유지가 있죠. 그럼 이건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된다. 자, 이런 것들. 자, 같이 이제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유로 귀속되는 거 있죠. 무주부동산, 미채굴 광물 채굴되지 않은 거 다 국가 거죠.
자, 포락지 뭐 이런 것들 다 중개대상물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개입 여지가 없는 거 보죠. 끼어들지 못하는 거. 거래는 가능한데 뭐 되는 거, 뭐 못하는 거예요? 끼어들 수 없는 거. 뭐 있었죠? 상속, 증여, 대상 부동산. 상속, 증여, 대상 부동산, 수용되는 부동산 있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 있었죠.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 끼어들지 못하죠? 자, 그러면 이때 경매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게 있어요. 자,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매 대상, 경매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보죠. 이 두 가지는 목적물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목적물이에요. 하나의 목적물을 가지고 이 두 가지로 표현했죠. 자, 경매 대상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거는 경매 대상 부동산은 중개대상물? 아니다. 이거는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요? 이거는 법원과 어떻게 돼요? 매수자 사이에서. 자, 법원과 매수자 사이에서 공개매각을 통해서 팔고 있는 거죠. 자, 법원과 매수자 사이에서 공개매각을 통해서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끼어들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끼어들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목적, 같은 목적물입니다. 같은 목적물을 누가요?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면. 자,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경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진행되고 있는 중. 나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등기부에 경매 등기가 있는 거. 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그랬죠. 근데 위험하죠. 만약에 그냥 처분했다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팔려가지고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매를 뭐하는 조건으로? 취하하는 조건으로. 자, 경매를 뭐하는 조건? 취하하는 조건. 취하는 게 뭐라 했어요? 자, 신청했다가 도로 뭐예요? 걷어들이는 거. 신청했다 걷어들이는 거 뭐라 한다? 취하라 그랬죠. 경매를 취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일단은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네,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라고 그랬죠? 경매 취하는 대금 완납 전까지. 자, 경매 취하는 대금 완납 전까지 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할 수 있어 없어요? 최고가와 차순위가 있다. 그래도 취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대금 완납 전까지. 최고가 차순위가 아직 대금 완납 안 했죠?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요. 취하서에 이 사람의 동의서가 첨부돼줘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 실무상에 가면 왜 나 지금 최고가가 돼서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경매 취하겠다고 쫓아옵니다. 와가지고 취해서 취할 테니까 동의서 써주세요. 그럼 써줘요? 네, 안 써주겠죠? 나 힘들게 해서 낙찰받은 건데.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금전상의 보상을 대부분 일정부분 해줘요. 해주면서 이제 동의서를 받습니다. 어쨌든 자,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대금 완납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대금 완납 전까지 경매 취하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걸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등기하는 부동산은 중개대상으로 해당이 된다. 같은 목적물을 가지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면서 대상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이 조심을 하라 그랬죠. 요즘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때 꽤 많이 잘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입 여지가 없는 거 있었고, 그다음에 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거 뭐가 있었어요?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소위 말하면 뭐예요? 준 부동산이죠.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선박, 항공기, 뭐 건설기계, 뭐 권리금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이런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할 수 있다, 없다? 알선할 수 있다. 중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뭐가 있었어요? 권리금 있었죠? 권리금 중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상가 권리금 알선합니다. 상가 권리금 알선하고 계약서 2개 써요. 그러니까 임대차 할 때 상가가 나오지,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나오죠?
임대차 계약서 쓰고 그다음에 권리금 알선 이게 계약서가 있습니다.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보통 5% 정도 알선료를 받습니다. 뭐 재주 좋은 사람들은 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500씩 챙겨 먹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다음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럼 중개대상 아닌 것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거 있었죠? 권리가 아닌 거. 자 거기 보니까 뭐예요? 점유권, 질권, 분명의지권, 특허권이라든가 저작권 뭐 이런 것들. 광업재단 공제원제 분리된 광업권, 공업소유권 이런 것들은 아예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점유권, 본권이 상실되면 점유권 자체가 상실됩니다. 질권, 동산과 관련된 거죠. 분명의지권, 수호 봉제해서 할 수 있는 권리만이지 이전성이 전혀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법정저당권, 그 다음에 또 유치권. 이거죠? 자, 유치권.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요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은 자, 성립시에 어떻게 된다? 성립시에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된다? 대상 권리에 해당 안 된다. 그런데 이전 시에는 어떻게 돼요?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이거는 법정 권리죠?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뭐뭐로 본다,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으로다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끼어들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전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법정 지상권과 건물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법정 지상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도 어떻게 돼요? 유치권이 이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유치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임대차에 있어서 필요비 유입비와 관련된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사 대금, 주로 공사 대금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누가 많이 이거를 받는다 그랬어요? 예, 조폭 얘기를 좀 했었죠. 예, 조폭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가 지금 못 받아가지고 유치하고 있는데 얘한테 가가지고 야 그거 붙어봤자 얼마 받지도 못하니까 내가 얼마 줄게. 거의 뭐 한 반 정도 깎습니다. 5천만 원은 줄게. 해놓고 5천만 원 주고 나서 나머지 1억을 이제 1억 받아내야죠. 요즘은 아주 지능적으로 받아냅니다. 옛날처럼 뭐 야구방망이 들고 가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지능적으로 받아내요. 아주. 그래서 조폭들이 많이 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어쨌든 이걸 넘겨주는 순간에 유치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거는 중개대상물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시와 이전시가 각각 달라진다는 거 기억을 해놓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 하면 중개대상물 부분 정리가 됐고요. 공인중개사 시험. 자, 좀 쉬었다 하시죠.